안녕하세요. 유익남입니다. 얼마 전 국내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일명 마약 파티를 벌이던 베트남인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 저항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찰관 2명이 부상당했다. 그중 마약 공급책인 A씨는 국내 마약 판매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도 해경에 적발된 30여 명의 베트남 마약범의 유통책은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선언을 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온 뒤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전남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2년 동안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을 팔아왔습니다.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3배 정도 강해 파티용 마약으로 알려진 MDMA란 마약을 전남에 뿌려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래까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약 40만 명으로 2016년에 20만 명 정도였던 것에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최근 3년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한 것입니다. 국적별로 확인해보면 이들 중 무려 30%가 베트남인으로 밝혀졌고, 이어 중국과 태국, 몽골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우리나라의 신성한 태극기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는 등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해오면서 심지어 자국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 민 불법 체류자의 송환을 막고, 심지어 송환될 불법 체류자의 PCR 음성 진단서까지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등 아나무인격인 비상식적 반응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이 결국 이들에게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불체자들의 임금을 정부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 국고로 몰수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많은 불법 체류자를 보낸 불체자 수출국 베트남 당국이 호구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갑작스런 단호한 결단 소식에 적잖이 당황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에도 불체자 수출국 베트남에 한국이 오히려 쿼터를 늘려주는 등 여러 혜택을 추가 제공했던 것을 감안하면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찰과 행정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밭에서 잡풀 솎아내듯 이들을 모두 솎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었고, 심지어 불법 체류로 인해 받은 피해까지 처리해주며 이들에게 갖은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종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에게 결국 최후의 철퇴가 내려질 전망인데요. 베트남식 헛소리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해당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 및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연장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불법 이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니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강제 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얻기가 힘드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알려드린 뉴스와 같이 마약 판매와 같은 수단은 이러한 모든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직업인 것이지요. 이러한 베트남인들이 한국까지 일하러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월급은 통계청 기준으로 320만원에 육박하며 베트남에서의 그들의 평균 임금이 30만원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베트남 공안에 커미션과 비용을 내고서라도 한국에 도착하여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는 이유로 충분한 것이죠. 한국에서 3일만 일하면 베트남에서 한 달 일한 것과 같은 수준의 돈을 받으니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둘째는 인권평등입니다. 한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베트남 해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는 싱가포르에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약 60만원 선이며 홍콩에서도 70만원을 넘기 힘듭니다. 또한 일본도 1년의 연수기간 내에는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가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 본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가져가니까요. 하지만 너무나도 달콤한 한국의 온화한 온정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인들이 자국을 버리고 불법 체류자 신분까지 되어가면서 한국에 거주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도 관대한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적극적으로 잡으려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변에 내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면 검거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합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불시 여권 검사를 했을 때 여권 분실 등으로 바로 제시하지 못하면 즉시 추방해 버리는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베트남인들의 입장에선 돈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몇 배는 더 벌 수 있는 데다가 자신들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밋밋한 처벌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는 우리나라를 불법 체류국으로 선택해서 일자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행정당국은 경우에 따라 불체자라고 해서 임금차별을 받았거나 여러 범죄에 이용당한 경우 피해 보상까지 해주는 따스함을 보였으니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를 위한 꿈의 나라인 것이죠. 또한 어차피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하니 불법적인 범죄를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까지 있는 나라이다 보니 국내 마약의 가격은 동남아 지역의 수십에서 수백 대에 달하므로 마약 범죄야말로 그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걸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처벌은 너무 포근한데요. 베트남에선 헤로인이나 코카인 100g, 필로폰 300g을 생산하거나 판매 또는 그냥 소지만으로도 적발되면 사형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 사실적인 사형 폐지국이지만 베트남은 공산당 국가답게 마약에 관하여는 무관용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도 베트남에서는 마약 밀매당 8명에게 동시에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은 베트남 정부의 무리한 요구들과도 연결지어지는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 2월 베트남은 우리나라 국가의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귀국을 거부했으며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노래방 마약 사건의 경우 베트남 외교부는 심지어 한국 수사 당국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에서 자국민이 불법 체류자나 범죄로 단속되면 당연히 자신들의 국가가 그 나라에 민폐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베트남 당국의 나몰라라는 작태에 의해 공정하게 해달라는 상황은 정말 이례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베트남 대사관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베트남은 답변을 수개월 미루기도 했지요. 완전 물에 빠진 놈 건졌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하무인 겪인 이들에게 드디어 우리나라가 철퇴를 내릴 전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한국국제수사본부 형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해 우리나라의 세계화의 중대한 불안 요소인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 사범, 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선 범죄와 도박, 폭력, 투자 사기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 활동 등 조직 성범죄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소탕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공장 등 외국인 근무 업체를 불시에 급습하는 형태의 강경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처음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불법 체류자의 임금을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선진국이나 주요 불법 체류 노동자 수용국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집중 단속은 기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무기한 단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베트남 지역별로 불법 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예 입국 자체를 못하도록 노동력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여 이러한 불체자들의 입국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베트남 당국과 불법적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이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재에 공명정대한 명분이 있고 한국 근로자 모집 프로그램에서 양국이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의 정책에 반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질책은 물론 범죄자를 옹호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러한 불법 체류자 문제는 오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재는 절대 과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봐주기 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권리들은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처벌 선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편으로는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